골이 들어간 날도 있지. 갑시다.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요. 표 못 받으시는 분 계신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배 위주로 지뢰 찾기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지뢰가 없었던 것 같죠. 거의 약간 없던 느낌이지. 잘추 그렇고 이 그지 같은 놈들만 터지고 거의 정배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잘추도 솔직히 4대0 날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골결이 너무 심각하긴 하더라. 그리고 후반에 역시 그 수비적인 문제가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뭐 메인 잘 들어왔습니다. 바르샤 마인하고 뭐 레버쿠젠 뭘 가도 먹는 날이긴 했어요. 애초에 정배를 찍었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 어제 진짜 많이 나오긴 해가지고.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챔스만 가져왔고요. 챔스로만 갑니다. 괜히 이게 월요일도 그렇잖아. 괜히 씨발 아침 갔다가 틀리고 리그 경기만 갔으면 맞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아싸리 계속 버리겠습니다. 계속 그냥, 그러니까 챔스에서 답이 안 나온다 하면은 뭐 아침도 분석하거나 아니면 2부도 분석하거나 그렇게 가져올게요. 근데 챔스로도 갈만하다 하면은 가는 느낌으로 가고. 어쨌든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저거지. 샤흐타르 대 아탈란타. 계속해서 챔피언스리그 경기고요. 일단 뭐 샤흐타르 우크라이나 팀이고,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엄청 잘하던 팀인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와의 그 터지고부터 축구에서 어떤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나 해가지고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챔스에서도 꽤 잘했어 샤흐타르가. 근데 이 그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많이 잃고 있죠. 옛날에 막 레알도 잡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패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쨌든 그때의 모습은 사실 온데간데 없고, 뭐 수다코프나 이런 가락고 있는 빅클럽에 진출할 만한 뭐 무드릭 같은, 옛날에 무드릭 같은 그런 잠재력 있는 자원들은 있습니다만 사실 전력이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샤흐타르 계속해서 이거 뭐 중립 경기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홈 경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서 하지? 오늘은 이렇게 렉이 걸려. 아, 제 인터넷 이거. 인터넷을 어떻게 하던가 해야지. 잠시만요. 펠틴스 아레나? 어디야? 오늘은 독일에서 하네요. 독일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뭐 이탈리아랑 오히려 이탈리아가 더 가깝네. 아탈란타가. 근데 아탈란타는 올 시즌 제 계속 말씀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수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스칼빈이랑 톨로이, 최근에 히엔도 부상당했고, 그리고 이제 좀 삼선 쪽에 브레시아니니 미드필더 자원이나 뭐 측면 쪽에 루게리,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좀 많죠. 여기에 기존의 주포인 이제 스카마카도 어쨌든 장기 부상에 지금 빠져가지고 올 시즌 출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장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이 해줘야 될 수비수들이, 히에는 최근에 다쳤고, 얘는 시작하자마자 다쳤고, 얘는 뭐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놈인데 가장 몸값이 비쌀 거야. 아탈란타 수비수 중에 해줘야 되는 놈인데 이제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못 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짐시티, 뭐 콜라시나치 이런 늙 이거는 그래도 아탈란타가 제가 볼 때는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의 샤흐타르의 어떤 경기력, 사실 기대치가 높지 않고, 지난 경기 볼로냐전에도 사실 PK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았거든요. 경기력이 또 이게 홈에서의 이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탈란타 같은 스타일이 챔스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리그에서는 저게 압박의 강도가 엄청 세진 않으니까. 원래 맨투맨 압박으로 상대 질식시키는 팀이잖아. 아탈란타 같은 팀이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데, 이런 챔스 같은 무대에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빡세게 뛰어준다면은, 작년에 또 유로파 레버쿠젠도 꺾고 우승했던 팀 아닙니까? 올 시즌 챔스에서 좀 욕심 낸다면은 그래도 이게 아달로 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탈란타 승에 다득점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로나도 이제 페노르트 마찬가지로 챔스고, 이건 언더만 볼게요. 언더. 지로나 같은 경우도 후방에 이제 블린트가 오늘 부상으로 빠집니다. 블린트 같은 경우 이제 지로나의 뭐 나이는 워낙 많죠. 근데 이제 패스가 좋은 선수죠. 기본적으로 그 후방에서의 그런 컨트롤, 통제, 패스로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관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오늘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후방 빌드업이 어쨌든 블린트가 없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워낙 중요한 선수고 지로나에서. 물론 당장 은퇴해도 뭐 문제가 없을 나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또 삼성 쪽에 로메오 빠지고 올 시즌 뭐 잘하진 못하는데 어쨌든 요 정도 결장이 있고, 페노르트는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도 산티아고 히메네즈, 그리고 측면 쪽에 이제 스탱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격 쪽의 자원들이 빠집니다. 최전방과 측면 쪽에서. 어쨌든 올 시즌에 황인범의 가세, 지금 당장 페노르트가 황인범이 페노르트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는 않았는데 거의 경기하는 거 보면 약간 에이스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황인범이 어쨌든 간에 공격 쪽의 어떤 그런 영입이라기보다는 후방 미드필더 쪽에서의 그런 역할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밸런스는 나쁘지 않으나 지금 페노르트가 화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제가 지난 네이메온 대 페노르트 경기도 저것도 이제 고배당으로 언더로 찍었었고, 오바배당 개똥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무 언더 이렇게 봤었는데 딱 1대1 나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원정에서 페노르트가 지로나 상대로 득점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 지로나도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이 선수 뎁스가 아주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쁘지도 않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 올 시즌에 뎁스는 좀 그래도 보강을 해가지고, 근데 좋지는 않죠, 냉정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더만 보고 승패로 갈 거면 지로나가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승무 사이즈 같은데 뭐 무앤무 보고 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찍는다면은. 하고 리버풀 대 이제 볼로냐. 끊겨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요즘 좀 이상해. 잠시만요. 제가 인터넷 창을 좀 꺼볼게. 이거 진짜 조만간 점검만 받아야겠어. 점점 이상해져 인터넷이. 그 분석하다도 자꾸 끊겨가지고. 이제 괜찮나요? 이제 잘 돼요? 이게 한 번씩 그래, 한 번씩. 이제 괜찮죠? 그래서 갈게요. 진짜 이 인터넷 이상한 데서 해가지고 SK에서 했어야 되는데. 리버풀 대 볼로냐. 요 꼬보 리버풀 마엠의 언더사이즈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볼로냐 같은 경우도 그 아탈란타 마냥 맨투맨 마킹으로 상대를 그 피지컬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팀이긴 한데, 당장의 리버풀의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리버풀 혼자 오버내는 거 아니면 제가 볼 때 언더 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리버풀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거 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클롭 감독은 이기고 있어도 계속 좀 몰아치는 그런 양상의 축구를 했다면, 지금 슬롯 감독은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경기 운영해요. 최대한 안전하게 패스들 가져가고. 그래서 올 시즌에 리버풀이 언더 뜨는 경기들이 그 클롭 감독 시절보다 훨씬 많죠. 직전 경기 울버전도 3.5 받고 언더고, 본머스전도 언더고, 노팅엄전도 개언더 졌고, 맨유전도 언더였고, 브렌트포드전 언더고, 이스위치전 언더고, 딱 그 웨스트햄전 컵 대회 한 번이랑 이제 저기 AC 밀란하고 할 때만 오바 뜨고 죄다 언더예요. 경기 스타일 자체가 좀 그래서 이것도 볼로냐의 득점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마인 찍거나 언더 찍거나 둘 중에 그냥 골라 찍는 느낌. 개인적으로 한 3대0 정도 봅니다. 3대0 정도. 근데 어쨌든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타임이긴 해서 언더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상. 어쨌든 리버풀 마인의 3.5 언더 이렇게 보고, 기사 불러서 족치라고. 회선 문제 같아요. 회선 문제 같아. 건물 인터넷이랑 제가 쓰는 인터넷이랑 겹치는 것 같아. 뭔가 자꾸 충돌한다고 뜨거든요. 이게 모르겠어 나도.
라이프치히 대 유벤투스. 라이프치히가 제가 뭐 공격 쓰레기다 뭐다 했는데 지난 경기 아우크스 상대로 4대 0으로 완승을 그래도 거뒀습니다. 저 경기 자체는 라이프치히의 어떤 골 결정력, 벤자민 시스코의 중거리 포함, 뭐 헤딩골 해가지고 2골을 보탰고, 뭐 사비 시몬스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득점, 오펜더 마찬가지고. 이게 라이프치히가 조금 분명히 공격진들의 재능은 있는데 올 시즌에 꾸준함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 아우크스 전에는 그런 공격진들의 잠재성, 그런 부분들이 좀 활용이 됐었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더 많은 경기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격도 좀 답답하고 공격수들이 어떤 번뜩이는 마무리들이 없는 경기에서는 쉽게 득점하지 못하는. 아우크스전 4대0 승리 전에 3경기 동안 한 골에 그쳤습니다. 리그 2번 다 0대0 무승부였고, 꼬마 원정 가서 이제 초반에 이제 초반어치로 골 넣은 거 하나 있었나? 뭐 그때 제스코가 넣은 거 그거 제외하고는 없었죠. 또 오늘 또 수비가 상당히 좋은 유벤투스 상대이기 때문에 득점을 올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저것도 상대가 아우쿠스 부르크였고, 아우쿠스가 좀 수비 쪽에서 좀 실수도 있었고, 저도 뭐 경기를 당연히 봤는데 좀 불운한 면도 있었어요. 몇몇 장면에서는. 그게 귀신같이 라이프치 공격수들 막 굴절돼가지고 발밑으로 뚝 떨어지고, 그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또 귀신같이 잘 때려가지고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고 막 그랬던 골들도 있었거든요. 거기 뭐 아웃국 PK 실축도 있었고, 경기가 좀 빨리 터진 느낌이 있죠. 아웃국이 뭐 따라가는 상황에서 PK를 넣었으면 뭐 열심히 뛰었겠는데 경기가 터졌으니까. 그랬던 상황에서 유벤투스 어쨌든 모타 감독이 다른 건 몰라도 잘 안 져요. 제가 지난 시즌 볼로냐, 이 감독이 볼로냐에 있었던 감독 아닙니까? 볼로냐 때도 계속 그랬잖아. 잘 안 지는 게 장점이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다. 약간 배팅 스타일로는 약간 내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좀 안전빵으로 배팅하려고 하잖아. 이 감독도 잘 안 지는 경기를 해. 그래서 실점이 기본적으로 없고 대신 공격이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도 그렇잖아. 개나 소나 먹는 어제 같은 날에 그냥 주력 하나 딸랑 가져왔어요. 그것도 배당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뭐 마인 그냥 막 찍어버리면 그냥 어제 뭐 시원하게 크게 먹을 수 있었던 날이잖아. 이런 날에도 좀 답답한 거지. 이 감독도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프렌에 대한 접근이고, 또 라이프치히가 뭐 그렇게 막 수비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득점할 만도 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일드지의 폼도 상당히 좋고, 블러비치도 뭐 골 감각이 아주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 요거 유벤 프렘 보겠습니다. 유벤투스 프렘. 그냥 기본빵으로 붙으면은 유벤이 유리한 것 같다. 그냥 지금 당장 유벤투스가 더 잘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5번째 벤피카 대 이제 AT 마드리드. 벤피카랑 꼬마인데 이 경기는 뭔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점수 차이가 제 생각엔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꼬마 같은 경우도 지금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 원래 원정 꼬마는 사실 100% 믿으면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정 꼬마 원래 무승부무가 정석이긴 하잖아. 꼬마가 유리해 보이면 그냥 무해무 찍으면 웬만하면 들어오는. 뭐 지난번에 셀타도 1대0 해무였고, 그 전에 라요도 1대1 무승부였고, 그 전에 빌바오도 1대0 해무였고, 뭐 그 전에 비아레알도 2대2 무승부였고, 지금 다 원정에서 무승부 해무만 이번 시즌 리그에서 5경기 연짝으로 캐고 있는데, 이거 어쨌든 간에 벤피카가 사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어쨌든 출발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이탈자들, 공격수들 저기 중동이고 뭐 또 어디로 갔어? 중동 쪽으로 많이 팔려갔고, 또 파리로도 한 명 갔죠. 주앙네베즈 해가지고 너무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그에 따른 전력이 공백이 많이 생겼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초반에 성적 부진으로 9월 초에 지난달 이맘때쯤에 감독이 잘렸습니다. 새 감독 브루노 라즈 감독.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황희찬 울버에 있을 때 황희찬을 데려온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몇 년 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맞나? 라즈 감독이 황희찬 데려왔나? 아무튼 간에 우리랑 좀 그래도 인연이 있는 감독이죠. 그 감독이 9월 초에 부임해가지고 지금 전승입니다. 4전 전승. 기존의 벤피카는 이제 뭐 점유율이라든가 좀 공격의 어떤 효율성, 슈팅할 때
그러니까 좀 확률 높은 슛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최근 경기들은 그냥 학살 모드로 다시 돌아서긴 했어요. 포메이션도 당연히 바뀌었고 4-3-3 형태로 이제 최근에는 보통 이제 4-4-1-1이나 4-2-3-1 뭐 4-4-2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이전 감독은 라즈 감독 4-3-3 체제로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약간 묻짚고 치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 아니면 햄무로 볼 수도 있는데 꼬마 그 상 이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무 냄새가 좀 난다. 꼬마도 무승부 정도 캐면 원정 경기에서 만족할 만한 부분이고 벤피카도 지금 흐름이 너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직전 경기 어쨌든 찌베지다 원정과 승리를 챙겼고 해서 요거는 무승부 정도 보면서 벤피카 프렘 보겠습니다. 무승부 정도 보고 벤피카 프렘. 그리고 꼬마 같은 경우 참 부상자를 말씀 안 드렸네. 그 르노르망이 빠지고요. 뭐 아스필리쿠에타 바리오스 정도 빠지는데 일단은 뭐 수비 쪽에서 가장 든든한 수비수는 이제 노르망이죠. 르노르망이 가장 그러니까 속도 빼고는 다 잘해요. 달리기가 엄청 빠르진 않은데 약간 느린 편. 그거 말고는 다 좋은 수비수고 아스필 뭐 경험이 많죠. 첼시에 오래 있었으니까. 젊은 미드필더 바리오스 정도 빠지는데 센터백 라인에서의 좀 안정감은 확실히 르노르망 빠지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미들 새끼가 히메네즈 정도? 악셀 비첼은 밸런스는 잘 잡는데 존나 느리고 패스도 잘하긴 한데 느리고 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정도 공백이 있다. 꼬마는 넘어가고 빌라 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뮌헨승 보겠습니다. 뮌헨승. 그러니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어쨌든 경기력 지난 경기 레버쿠젠을 맞이해서도 물론 홈이었긴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그때 레버쿠젠 상대로는 뭐 라이벌전인데 홈이면 상당한 이점이 있긴 했죠. 뭐 결과는 무승부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어제 아스날 파리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었어. 결과는 1대1이고 뭐 아스날이 2대0이긴 했습니다만 딱 앉을 것 같은 그냥 경기를 했죠.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당장 이거 빌라가 홈 경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존 맥킨이 지금 왼발에 좋은 존 맥킨이 또 결장하는 부분에 대한 공백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에메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을 한번 챔스에서 잡긴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아닌데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때 8강인가? 거기서 이제 비아레알 이끌 때 에메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잡고 4강인가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래서 본인도 자신감은 있겠죠. 비아레알 가지고도 바이에른 뮌헨 홈 원정 승점 다 딴 것 같은데 홈에서 원정에서 이기고 홈에서 비겼나? 아무튼 간에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콤파니 감독이 보여주는 어쨌든 공격적인 축구 공격적인데 수비가 좋아. 참 신기해. 김민재랑 우파메카노의 어떤 장점들 제가 초반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 경기 할 때 이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김민재가 굉장히 잘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그 경기 존나 못했거든요. 개막전인가 그때가 볼프스부르크전 그때 실점 빌미 제공하고 그래서 아니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지? 근데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겁나 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선수단을 전체적으로 끈끈하게 묶을 수 있는 또 레전드 출신 감독이다 보니까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반대를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분명히 빌라 원정이 쉽지 않은 곳이고 라인이 높은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빌라의 그런 빠른 공격 자원들이 뒷공간을 후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빌라도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뭐 바이에른 뮌헨 뒷공간 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에메리 감독이 뮌헨 상대로 뭐 90분 내내 맞불러 올 것 같지도 않고 뮌헨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승리에 가까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뮌헨 승. 그리고 릴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를 별로 신뢰를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경기력을 보고 결과를 예측하는 걸 좋아하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 선수발 느낌이 강해요. 축구 그 자체가. 안첼로티 감독이 원래 그리고 전술적인 능력이 좋은 감독이 아니야. 엄청 옛날부터 있던 감독이잖아. 20년이 넘은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대충 판 짜놓고 선수들 해. 니들이 알아서 해. 약간 이런 감독인데 선수가 너무 좋으니까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슈투트가르트전 경기력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알라베스전도 우리 2프렌으로 고배당 먹었죠. 20 몇 배짜리. 꼬마전도 이때 AT 프렌 봤었고 경기 내용 반반 사이즈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뭔가 시원시원한 경기가 진짜 약팀을 상대 제외하고는 레알이 안 나오고 있긴 해요. 결국에 레알 마드리드 찍는 거는 이제 그냥 공격수들 믿고 약간 해줘. 나 뭐 경기도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그냥 해줘. 나 모르겠으니까 너네 간다. 약간 이러고 가는 느낌인데 그래도 해줘 할 만한 것 같기는 해요. 오늘 경기는 저기 릴 같은 경우도 뭐 주전급 자원이나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도 전방이든 미드필더든 또 측면 쪽에 뭐 주전 자원 이스마일리도 초반에 부상당해서 빠져 있고 해서 누수가 그래도 좀 많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체급 차이가 좀 그래도 나는 매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래도 경험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레알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이게 국내에는 90%가 넘게 90% 몰렸는데 저는 뭐 아주 확실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찍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레알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레알 승 쪽으로 보고 오늘 뭐 요 정도 보겠습니다. 요 정도 보고 마무리.